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절 쏙 빼닮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60대 엄마입니다. 사연 읽어주는 남녀를 애청하지만 댓글 한번 남긴 적 없이 구독 한번 한 적 없이 그냥 듣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사연을 어디 괘씸해서 읽거나 주실지는 모르겠네요. 제 의견으로 댓글을 남겨볼까도 생각하며 몇 번씩 쓰고 지우고를 얼마나 반복했었나 몰라요.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은 이런 결론을 냈을까?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만 가득하다가 미처 쓰지는 못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감히 그 어떤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싶어졌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 훌륭하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내 주제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이참에 내 사연을 쓰자 마음을 먹었죠. 사연 읽어주는 남녀의 사연을 보내면 담당자님이 알아서 잘 추려주실 거라 믿으며 최선을 다해 적어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아들과 단둘이 살아온 지는 꽤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지만 원래는 저와 아들 둘뿐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미혼모이거나 남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버젓이 남편도 있었고 멀쩡한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저와 아들을 버렸을 뿐이에요. 아들을 낳고 제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무렵에 남편이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나요?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나중에는 당신이 눈치 좀 채라 하고 있었는데 대체 당신이란 사람은 눈치가 없는 거야? 그냥 멍청한 거야? 나 바람 핍니다 하고 동네방네 뿌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어? 날 그만큼이나 믿었다라고 말하기엔 근거가 부족해. 아니면 정말 나한테 관심조차도 없었던 건지도.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이혼하자. 난 당신같이 둔한 여자랑 그만 살고 싶어. 애는 어차피 정도 없으니 내가 안 데려가도 되고 당신도 싫으면 내가 데려가고 지금 만나는 여자랑 재혼하고 싶으니까 빨리 이혼해줬으면 해. 위자료는 당신이 애 키우기 어렵지 않을 만큼 줄 테니까 원하는 만큼. 참 당당하고도 뻔뻔한 주장이었죠. 저는 진짜 남편의 말대로 둔한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새카맣게 몰랐어요. 바람 그런 거 특별한 사람들이나 피는 건 줄 알았죠. 돌이켜보니 한 번씩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랑 있는 걸 봐달라던가 하는 말이요. 농담식으로 던지며 저는 그저 같이 일하는 사람인가 보죠. 아니면 어쩌다 우연히 만난 사람인가 보죠. 그런 식으로 일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남편 말대로 제가 정말 눈치가 없고 아니면 남편을 끔찍히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바쁘고 저는 또 저대로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리도 둔했나 미련했나 하면서 저를 탓하고 있는 절 발견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탓하며 화를 내기보다는 회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에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어요. 제발 마음을 돌려달라고 우리 아이도 있으니 바람은 그저 잠깐 스쳐가는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여보, 지금 그거 착각이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지금이야 그 여자가 전부고 좋아 보이겠지만 날 봐. 당신 나 정말 사랑했잖아. 좋아했었잖아. 우리 만났던 거 기억 안 나? 당신이 한참을 날 쫓아다녀서 내가 겨우겨우 받아줬었잖아. 우리도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심지어 바람펴서 만난 그 여자랑 오래간 사랑할 수 있겠어? 그것도 결국에는 다 착각이야. 하물며 우리한테는 우리 아들 동희가 있잖아. 옛말에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그러고들 말하잖아. 그깟 바람 피우는 여자는 실직 나면 그냥 있지만 아무리 내가 답답하고 싫어도 우리 자식 생각하면 안 그렇게 될 거야. 그건 분명해. 남자들이 더 자식 애틋하게 생각한대. 그래서 나중에라도 꼭 생각난대. 당신 아들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말자.
제발. 당신 후회할 거야. 당신 아들 보고 싶어서 후회할 거라고. 그럼에도 남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까지 찾아갔어요. 제발 바람 피우는 남편을 설득해 달라고 말이죠. 그때 시댁에는 이미 그 내연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설득하려고 찾아간 제 눈앞에서 그 내연녀가 시부모님께 과일까지 대접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절 한참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전 그저 남편 아내로서 충실하고 우리 애 잘 보살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제가 바람핀 줄 알겠어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사정까지 해야 하는지도 도통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요. 너무들 하세요. 손주 안타깝지 않으세요? 평생 못 봐도 정말 상관없으시겠어요? 어쩜 그래요들. 천벌 받을 거예요, 다들. 미안하다. 그런데 이미 애 맘이 돌아선 걸 우리가 어쩌니.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말렸는데 안 들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걸 어째. 너도 잘 알겠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니? 우리도 억지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 내 아들도 너도 어리잖니. 아직 많이 어리니까 다시 새 출발. 에휴,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지만 어쩔 도리가 없구나. 내 새끼 때려도 보고 별짓 다 했는데 못 꺾어. 더는 못 꺾는다 나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제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였고 그 여자만이 당당하게 절 바라보다가 다가왔어요. 그쪽 분은 자존심도 참 없으세요. 시댁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더 우겨서 얻는 게 뭐예요? 그쪽 자존심만 바닥가는 거지. 그 사람이 당신한테 애도 주고 돈도 다 주겠다잖아요. 손해보는 거 없을 때 기운 빼지 말고 좀 빠지세요. 그 이 말대로 정말 눈치가 더럽게 없구나. 그러니 이혼이나 당하지.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뺨에 제 손이 날아갔고 날아가자마자 남편이 튀어와 그 여자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업고 있는 절 밀쳐버리더군요.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 어디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그래, 이거 폭력이야, 폭력. 알겠어? 장난으로도 때려본 적 한 번 없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무식한 행동을.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는 귀중한 사람이야. 당신이랑 난 이미 끝났어. 우리 이혼할 사이라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정말. 뭐? 그런 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되는 거야? 당신 맘대로 이혼 결정하고 이혼 서류 내민 게 고작 어제야. 그래놓고 이미 우리가 끝이 났다고? 그건 일방적인 당신 생각일 뿐이지. 헤어짐에도 예의라는 게 있고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온 식구가 나한테 한 번에 등을 돌릴 수가 있어? 결혼이고 이혼이 장난이야? 어머니, 아버님, 안 그래요?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남편이나 시댁에 제대로 못한 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밖에서 애를 낳아오기라도 했어요? 어떻게 이러세요? 정말 천벌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혼 못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저는 큰 소리 치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버렸습니다. 끌고 나가려거든 해보라는 듯 말이죠. 그 여자 말대로 제가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저의 자존감, 자존심, 인류애까지 모든 게 바닥이 나버렸고 그 여자를 때린 손으로 남편도 몇 차례 때려버리고 결국에는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댁과 남편에게 정말 뜯어낼 대로 다 뜯어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람난 남편 재산 뺏는 것뿐이더라고요. 배신한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동안은 정말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친정에는 말도 안 했어요. 그것도 9년간 말입니다. 나중엔 돈이 바닥이 나서 들통났지만요. 미친 여자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깟 이혼 뭐라고 제 몸까지 버려가면서 어린 아들 없고 별짓을 다 했어요. 술집에 가서 비싼 술이란 술은 다 마시면서 깽판도 부려보고 취한 채 시댁에 찾아가서 고함 질러서 경찰에 끌려도 가보고 말이죠. 나중에 전 남편이 절 접근금지 신청이라는 것까지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그렇게까지 넌덜머리가 날 수 있는지, 그것도 양쪽이 가치가 아닌 남편만 일방적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제가 싫어질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정신병자라도 된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판을 뒤집는 게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물며 정말 제가 무슨 중죄라도 저질렀으면 모를까 결혼하고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폐 한 번 끼친 적 없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한순간에 마음이 돌변할까 싶었습니다. 몇 번이고 마음이 돌아선 남편에게 제가 싫어진 이유에 대해서 캐물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입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의 내연녀, 아니 현처가 말하길 제가 너무 순종적이라서 싫었다더군요. 얼마나 멍청하면 자기가 왜 이혼당하는지를 몰라? 당신은 자립심이 부족하대, 그 사람이. 너무 남편만 바라보고 답답하게 사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제대로 당하고 이혼하는 것 같겠지만 당신도 혼자 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이란 걸 해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고 아둔한지, 오죽했으면 남편한테 버림받을 정도인 건지. 그저 멋모르고 떠드는 이야기라고 치부하면 좋겠지만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로서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맞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재산을 반 이상 뺏어오면서 이혼을 했을지언정 저는 그 어떤 성취감도 없었고 그 여자 말대로 내가 얼마나 한심하면 이혼까지 당할까라는 자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책에서 벗어나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넋두리까지 했죠. 동희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걸까? 나는 동희 아빠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힘이 돼주려고만 노력했고 이렇게 우리 새끼 예쁘게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그랬을까? 엄마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못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붙잡고 소리치고 울기도 하고 땅을 치며 분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은 제 머리를 쓸어주거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아들에게 너무나 못할 짓이었습니다. 부모가 불행해 보이는 것이 자식에게는 제일 안 좋은 기억이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제정신을 차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제 탓을 하는 동안 아들은 저 혼자서도 빠르게 자랐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술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아이를 생각해서 친정 부모님께서 제게 치료를 권했습니다. 너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니? 나라면 말이다. 너같이 그렇게 안 살 거야. 물론 하루아침에 배신당하고 남편도 떠났지만 그만큼 위자료 많이 받았으니 그 연놈들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술에 찌들어만 사니? 하물며 지 새끼도 버린 놈인데 이제 네 새끼이니 보란듯이 잘 키워서는 자식 새끼 호강받을 생각으로 그 맘으로라도 기대어 잘 살아야 할 것 아니야. 넌 동희가 안쓰럽지도 않으냐? 애가 아니라 애 어른이 다 되었어. 뭐만 하면 저 어린 것이 지 엄마 걱정만 하고 있더라.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얼른 치료하고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 정신 차리거든 돌아와라.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제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느라 보호센터에 있는 동안 저희 친정엄마께 아이를 맡기게 되었어요. 대략 2년간을 저는 아들 얼굴도 안 보고 치료에만 전념했어요. 자식 생각 안 하고 그저 자책감에만 시달리며 막 산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 동희는 그 누구보다 바르게 자라왔어요. 아이들은 정말 빨리도 크더군요. 그렇게 2년 치료를 받고 혼자서 타지에서 1년간 살다가 돌아오니 아들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색해하고 아들은 절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는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이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엄마 진짜 보고 싶었어요. 엄마 퇴원하시는 날을 제가 얼마나 손꼽아서 기다렸나 몰라요. 할머니한테 엄마가 오늘 나오신다는 거 듣고 전날에는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그래, 나도. 우리 동희 보고 싶었지.
그런데 정말 많이도 컸네. 훌쩍 커버렸어. 밖에서 만나면 내 아들도 못 알아보겠네. 제가 치료를 시작할 때는 저보다도 훨씬 작았는데 근 3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 키만큼이나 커 있었습니다. 어색해 보이는 모자에게 친정엄마께서 다른 건 몰라도 지아비 키는 쏙 빼박았구나. 이서방, 아휴, 이제 아니지. 그놈 키가 꽤 컸었잖니. 우리 집에서 큰 사람이 하나 없는데 말이야. 아직 초등학생인데 이만큼이나 큰 걸 보면 나중에는 더 쑥쑥 크겠어, 우리 동이. 친정 엄마의 말에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감정이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고 그 길로 바로 아들의 성을 저희 집 성씨인 정씨로 바꿔버렸습니다. 원래는 주씨 성으로 주동이었다가 정동이로 바꾼 것이었죠. 그만큼 아들에게서 남아있는 전 남편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핏줄이라는 게 그리도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를 제 아들을 보고 깊게 알았어요. 커가면서 무섭도록 남편을 닮아갔습니다. 그리도 짙은 속눈썹과 눈썹하며 보조개의 길다란 팔다리까지 꼭 어릴 적 보던 남편의 모습과 판박이었죠. 그래서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외면했어요. 목소리마저도 남편과 똑같아서 한 번씩 아들이 절 부르면 소름이 끼쳤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 무섭게 전 남편이 떠올랐죠. 그 이후로 제게 엄마 부르며 다가와도 대답은 할 뿐 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의 그 태도가 아들 마음에 걸렸는지 아들은 장난을 친다고 반대쪽에서 저를 부르고는 제 얼굴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들을 팽 밀쳐버렸어요. 무슨 짓이야? 놀랐잖아. 장난도 한두 번이지 뭐 하는 거야 정말?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성인이야. 이런 장난 그만 좀 해. 저도 모르게 민망해져서 횡설수설하였어요. 그러자 아들은 순간 많이 실망한 표정을 짓는 듯 보였는데 금세 웃으며 아이고, 우리 엄마 많이 놀랬죠요? 미안. 나는 이런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다음부턴 안 그럴게. 미안해 정말로. 진짜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럴게. 맹세해. 그리고 한편으로 아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연락 한 통 없는 남편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 새끼인데 분명 보고 싶을 거다. 헤어진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연락할 방도도 없고 그때 네가 못 찾아오도록 법으로 걸어놔서 더더욱 면이 안 섰을 거야. 이럴 때 네가 가서 말이라도 해라. 아들 새끼 안 궁금하냐고. 지도 애비인데 아무리 그래도 피가 땡기기 마련이지. 한 번씩 동이도 지 아빠에 대해서 물어. 얼굴도 모르고 갓난아기 때 헤어졌으니 오죽하겠느냐 말이야. 아무리 다신 안 본다 했어도 네가 살아있는 애비는 알려줘라. 그래도 천륜이 어디 가겠니? 아무리 전 남편이 밉고 싫어도 결국에는 제 아들의 아버지이니 저도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지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도 기뻐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고 막상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는 연락 끊고 살아도 아들과는 연락하고 잘 지내길 바랬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현처가 시부모 모두 모시고 산다고 했었으니 다 같이 살겠거니 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막 시댁 근처로 가고 있는데 시댁 가기 10분 전 거리에서 마주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와 다정하게 걸어가는 전 남편의 모습을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그때 제게 큰소리치던 그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았는지 제 아들처럼 남편 옆에 있던 여자아이는 키가 훌쩍 크고 제 아들과도 많이 닮아 있었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고 건너편에서 그 여자가 달려오면서 그 세 가족이 단란하게 손을 잡고 제 눈앞에서 걸어가더군요. 더할 나위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 사이 틈에 내 아들 어림도 없어 보였어요. 기사님, 죄송한데 제가 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목적지까지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죄송해요. 다시 돌아가 주세요. 유턴을 해서 택시를 돌려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행복한 발걸음이 제 시야에 걸려 불편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어쩜 그리도 잘 살 수 있는 건지 불륜 저지르고 제가 하면 패가망신에 제대로 못 산다는 말 다 허울이었어요. 못된 놈들이 더 잘 산다. 그게 맞는 말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 친정엄마께 이미 아이까지 낳아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말했어요. 친정엄마께서는 그래도 말이라도 해보지라고 하셨지만 정말 자기 새끼가 그리웠으면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되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친언니가 결혼하고 독립해 나가면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와 아들 둘만이 그 집에 남게 되었죠. 그래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참 어색했어요. 떨어져 지낸 기간은 제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던 3년 잠깐뿐이었는데도 꼭 남들이 말하는 어색한 부자 사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원래 엄마랑 아들은 유대감이 커서 그렇게까지 어색하지 않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닫고 있음에도 굴하지 않고 제게 다가오려고 끝없이 노력했죠. 아들이 대학에 가고 친구들이 좋아질 시기에도 꼭 저를 챙겼습니다. 언뜻 보면 엄마가 아니라 연인을 챙기듯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나 설 연휴 추석 그런 날들에도 저와 아들 둘뿐이었기에 더더욱 아들은 저만 신경 썼어요. 너도 다른 애들처럼 좀 나가서 놀아. 나 혼자 있는다고 안 죽는다. 나도 좀 너랑 떨어져서 혼자 있고 싶고 그래. 그래야 속이 편하다고. 그러니까 좀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아. 너 자꾸 그러면 나중에는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준다. 그래? 그럼 놀아주지 말라 하지. 뭐 난 엄마랑 둘이 있는 게 좋아. 재미있고 편하고. 그래, 이렇게 엄마랑 단둘이 죽을 때까지 살까봐. 어때 엄마? 내가 평생 결혼 안 하고 엄마 옆에 붙어서 사는 거. 엄마도 좋지? 어우, 나는 정말 싫다. 끔찍하다, 끔찍해. 내가 너만 보면 네 아빠가 아유, 아니다. 얼른 잠이나 자. 한 번씩 아들에게 지 아비를 닮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말실수를 할까봐 한 번씩 말을 멈추게 되었어요. 아들도 그걸 알았는지 제가 말을 흐릴 때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한참 나중에야 알았어요. 말에서 상처가 되는 것보다 저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막으면서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요. 알아보니 회피해야 맞는 게 아니라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의 말과는 달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생활에 시동을 걸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둘만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독서실에 있다가 오기도 하고 서로 마주보고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는 너무나 평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전 남편을 잊고 싶어도 아들만 보면 떠오르고 제 마음이 많이 괴로웠고 지난날 남편에게 매달리며 울부짖던 제 모습도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전 남편이 싫고 미운 거지 아들이 싫은 건 아니지만 멀리하게 되었어요. 엄마로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엄마이기 이전에 저라는 별도의 인간인 것이 앞섰습니다. 바빠서 집에도 잘 못 들어오던 아들이 제 생일이라고 케이크와 선물을 사들고 오랜만에 집에 머물렀어요. 그리곤 절 기쁘게 해주려고 서투른 솜씨로 미역국도 끓여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우리 아들 정말 다 컸다. 언제 이런 것도 다 배웠어? 내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제 회사가 아니라 장가가야 할까봐. 아주 1등 신랑감이야.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
그 순간 아들이 웃으면서 남편과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로 엄마 아들이니까 그렇지. 엄마도 다 잘하잖아. 그거 닮아서 나도 척하면 척하니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어쩌나? 나는 장가 안 가고 엄마랑 오랫동안 붙어서 살 건데.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맘에 없는 말들이 막 튀어나왔어요. 어디 그런 가증스러운 얼굴로 그런 말을 또 해?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그렇게 말해놓고 다른 여자한테 훌쩍 가버렸잖아. 내가 버젓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네 새끼랑 나까지 버리고 그 여자랑 그 여자 딸이랑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잖아. 저는 순간 머리가 핑 돌더니 기억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눈을 떠보니 눈물 범벅의 아들이 절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절을 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더군요. 아들은 하나뿐인 엄마 죽는 줄 알고 야단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뒤이어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셨고 제 손을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면 동희와 좀 떨어져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이죠. 아들을 잠시 내보낸 뒤 친정엄마께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의사도 그러더라. 아무리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이어도 충분히 그런 사연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다고 하네. 내가 봐도 생긴 게 그리 판박인데 네가 힘들 수 있지. 애가 잘못한 건 분명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내 딸이 힘든 거 보기 힘들다. 손주는 예쁘지만 네가 이해가 돼 나는. 그래도 그건 알아야 돼.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동희도 잘 알고 있어. 자기가 지 아빠 닮아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거. 그니까 동희 어느 정도 컸고 좀 떨어져서 지내보자. 동희도 동희지만 너도 살아야지. 너 그래도 알콜센터 있을 때는 이 지경은 아니었어. 그만큼 아직도 네 마음은 정리가 안 된 거야. 동희 아빠에 대한 마음 말이야. 아들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친정엄마 말씀대로 아들을 다시 친정에 맡겼습니다. 제 친언니와 엄마가 계신 외국에 아들을 맡기고 저 혼자 한국에 남게 되었어요. 가는 내내 아들은 제 걱정만 했지만 딱 3년만 떨어져서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게는 모정이란 게 없는 건지 아들을 못 보고 지내는 동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혈색도 좋아져서 한 번씩 친정엄마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하면 얼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활력을 찾고는 오래간 놓았던 일도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 앞으로 돈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통장을 털어서 집 근처에 체인점 아이스크림 가게를 냈어요. 이혼 후에 아들과 친정밖에는 마주하는 사람이 없다가 일을 시작하고 여러 사람들과 마주하다 보니 나름 정서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전 남편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 더더욱 좋아진 듯 했어요. 저는 이혼이라는 것이 결국 둘이 갈라서면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서적으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뒤늦은 치료를 시작했죠. 많이 나아지는 듯 보였어요. 다 괜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취업을 하고 한국에 자리 잡을 시기에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었다 생각되었어요. 엄마, 조금 있으면 나 한국으로 돌아가. 가서 집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너무 좋다. 나도 엄마도 그럴 거라고 믿어. 엄마, 우리 이제는 정말 헤어져서 지내지 말자. 내가 그전보다도 더 잘할게, 엄마. 마음적으로나 뭐로나 절대로 힘들지 않게 할게. 내일 모레 봐. 더 빨리 보고 싶다. 이미 영상통화나 잦은 통화 대화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기대되고 좋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직원들에게도 아들이 온다고 기뻐하기도 하고 아들 이야기로 하루를 다 채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기대와 아들의 설렘과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바로 찾아왔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아들에게 이런 표현하는 게 옳지 않지만
꼭 남편의 도플갱어 같은 모습으로 제게 달려와 안기는데 바로 제 몸이 경직되고 굳어버리더군요. 저희 매장 직원들도 그런 제 모습에 당황하는 눈치였죠. 우리 사장님이 아드님 오신다고 너무 기대하셨나 보다. 왜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우면 몸부터 굳잖아요. 좀 웃으세요, 사장님. 아드님 서운하시겠어요. 하하. 저 못지않게 아들도 당황해서는 한참을 절 바라보았죠. 저는 급히 안 그런 척하면서 직원의 말에 동조하면서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보다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아들과 가는 내내 어색한 말만 빙빙 돌려 했어요. 그래도 아들 온다고 잔뜩 준비해 놓은 상을 차려주면서 밥을 먹는데 준비할 때 보니 제가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께 물어서 차린 거였어요. 영국에 할머니랑 있을 때 네가 좋아하던 거라고 해서 차린 거야. 네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알다시피 나랑 할머니랑 솜씨 차이가 워낙 크잖아. 이제 엄마랑 살 거니까 하나씩 말해줘. 네가 좋아하는 걸로 엄마가 준비해 줄게. 알겠지?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주면 돼. 그럼 돼. 아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모르게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새우랑 갑각류 같은 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남편과 생김새도 많이 닮았으니 당연히 그런 거 좋아하리라고 제멋대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려준 밤에 제대로 탈이 났어요. 아들이 기침이 잦다 싶어서 자는 방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열도 심하고 구역질을 하도 해대서 급히 구급차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실려가서 원인을 물으니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분명 아들이 어릴 때는 새우나 그런 걸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야말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입에도 못 대거든요. 그러자 체질은 계속 변하고 아무래도 엄마인 저와 체질이 같아 자라면서 바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들을 정말 몰랐구나. 엄마로서 너무 미안해졌죠.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동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먹으라고 권하기나 하고. 진작에 말을 좀 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이런 소동이 없었지. 다 토해내고 구고생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말하길 본인도 몰랐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안 먹기 시작해서 갑각류를 안 먹은 지 꽤 되었고 한국에 와서 처음 먹었는데 그 사단이 난 거였다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진짜 피는 못 속이나 봐, 엄마. 엄마랑 나랑 식성 판박이 아주. 아들은 아직 알레르기가 덜 가라앉은 벌건 얼굴로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꼭 자신이 저와 닮은 구석에 뿌듯해하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애잔하면서도 뭐라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아들과 서로가 서로를 안쓰러워하며 지내던 중 아들이 어느샌가 평소와 달라진 분위기가 제게 읽혔어요. 한 번씩 옷을 입고 나와서는 제게 어떠냐고 묻기도 하고 이런 거는 여자들이 싫어하나 좀 별로인가 그런 식의 질문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 들뜬 모습의 아들을 보면서 반쪽짜리 마음인 저보다는 정말 온전히 아들을 사랑해줄 제 짝을 만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묻지는 않고 그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던 중 제게 시간 괜찮으냐고 전화가 왔어요. 아이스크림 매장에 있었던 터라 괜찮다 말하니 30분 후쯤에 아들이 어떤 여자아이와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의 얼굴이 많이 낯이 익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고. 근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착각한 건가? 이상하게 낯이 많이 익지? 내가 주책인 건가? 괜히 익숙하고 아는 사이 같고 그러네요, 괜히. 그러자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 말이 맞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들에게 미리 들어서 제가 일하는 매장에 자주 들러서 사가던 단골이었다고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들이 생기니 아들과 둘이 있을 때와는 다르게 저도 기분이 좋고 한없이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그 느낌이 그대로 인연으로 이어져서 아들의 여자친구는 예비 신부 그리고 제 며느리까지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거리낌 없이 급격하게 가까워진 1등 공신이 우리 며느리가 아닐까 싶어요. 며느리 들어오기 전과 비교를 하자면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아들이 절 사랑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거리를 두니 일반 모자 사이와는 달리 벽을 두는 듯한 느낌이 들고 조심스럽기까지 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고는 아들과 제가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살도 부대끼며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건가 하고 느낄 만큼 며느리로 인해 저와 아들 사이는 물론이고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며느리 친정도 안사돈 한 분만 계셔서 여러모로 저와도 가까웠고요. 안사돈은 사별로 바깥사돈을 잃어서 저로서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당했다라고 먼저 말을 꺼내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몇 번씩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우리 소라, 아버지가 소라 초등학교 때 가버리는 바람에 애가 듬직하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했는데 동희가 딱 그렇잖아요. 내 사위지만 나도 가끔 내 남편 같고 그렇다니까요. 그만큼 아드님 정말 잘 키우셨어요. 요즘에 저렇게 듬직하고 바르고 성실한 남자애들 별로 없잖아요.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이 좋은 건지 덕분에 착한 아드님 제 딸이 채 같네요. 에이, 아니에요. 동희 저 녀석은 거의 혼자 컸죠. 제가 동희 아빠가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고 하는 바람에 많이 방황했거든요. 아유, 안사돈 앞에서 제가 별소리를 다 하네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지만 저는 남편이 저랑 동희를 버리고 아예 새살림을 차렸어요.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답니다. 에휴,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동희 저렇게 잘 키우신 거 보면 대단하세요. 잘 버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히려 흠을 잡고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처럼 오히려 절 위로해주고 앞으론 한 가족이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한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사돈까지 해서 가족이 많이 들고 제 편 또한 많이 든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렇게 쭉 살면 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아들이 결혼하고 아들보다 제가 더 든든하고 행복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행복에 다시금 먹칠을 하러 그 인간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바로 아들의 아버지, 절 매몰차게 버렸던 전 남편이 뜬금없이 절 찾아왔어요. 그것도 그 여자와 함께 말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매장 일을 마치고 점장에게 마감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 서는 겁니다. 고개를 올려 바라보니 바로 전 남편이었고 저도 모르게 귀신 본 듯이 놀라서 들고 있던 가방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당신이 뭔데 여기로 왔어? 왜 왔냐고? 당장 꺼져. 옆에 이 여자도 당신도 어딜 감히 여기로 와? 여기가 어디라고? 저는 그 둘 사이를 밀치고는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제 뒤로 그 여자가 절 부르며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이 사람 좀 제발 살려줘요. 날 지옥으로 밀쳐냈던 인간들이 나타나서는 살려달라니요. 뜬금없는 말에 돌아보았고 외치는 여자와는 달리 전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서는 전 남편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혈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수혈에 간이식도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정신이 띵했습니다. 안 그럼 죽는다고 말하며 제 앞에서 사정을 했어요. 지금 그딴 이야기를 나한테 해서 뭐요? 이 사람한테 내 간 떼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도 모자라서 피도 빼주라고요? 양심은 둘째치고 이런 부탁하는 당신들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하긴 그랬으면 애초에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당장 안 꺼지면 신고할 거야. 알겠어? 그렇게 말하고 지나치려는 제게 그 여자는 다시 말했어요. 저 말고 제 아들의 간과 피를 달라고요. 그 말에 제 꼭지가 돌아서는 곧장 달려가서 며느리 주려고 싸뒀던 아이스크림백 속에 드라이 아이스를 꺼내어 그 연놈들에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냥 움켜쥐는 바람에 제 손이 떨어져 나갈 듯 따가웠지만 지새끼 간 떼어달라는 양심 없는 비정한 아비의 말에 도저히 가만히 있고는 못 버틸 지경이었어요. 드라이 아이스를 다 내던지고는 아들 앞에 나타나면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했습니다. 어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어. 당신들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천벌받는 수가 있어. 나는 둘째치고 내 새끼를 세상에 내 아들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진짜 니들 둘 다 죽여버릴 거야. 두고 봐. 내가 그러나 안 그러나. 여태 아비 노릇 하나 안 해놓고 남보다도 못하게 지내와 놓고 지 죽을 것 같다니까 지 새끼 간 내놓으라고? 정말 악마도 울고 갈 소름 끼치는 말이다. 내 분명 경고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 내 새끼 앞에 나타나만 봐.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소리치는 와중에도 분에 못 이겨 제 몸이 마구 달달 떨리더군요. 집에 돌아와서도 진정이 안 되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제 모습에 며느리가 놀라 달려와서 물 한 잔을 내주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매장에 무슨 일 났었어요? 누구예요? 누가 우리 어머니를? 제가 가서 혼내줄게요. 또 그 진상 왔어요? 아이스크림 잔뜩 싸가서 환불해달라던? 안 되겠네. 그 아저씨 정말. 내가 저번에 단단히 경고 주었었는데. 아니야. 그 사람 안 왔어. 괜찮아.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나서 좀 놀라서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소라야, 그나저나 요새 동이 별일 없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너한테 별말 한 거 없었지? 우리 동이 언제 들어오지? 올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전화 좀 해볼래? 전 남편이 다녀간 후로 저는 초조해졌어요. 혹시나 아들을 만나서 간과 피를 구걸하면 어쩌지. 그럼 내 새끼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슬퍼할지도 걱정이 되고 아들 성격에 그 부탁을 그냥 거절할 매정한 아이가 아님을 알기에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내내 아들만 살펴보았죠. 그러자 며느리가 다가와 본인에게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분명 제가 뭔가 있는데 말없이 걱정만 안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만 털어놓았어요. 아들에게는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며느리는 분기탱천하며 저보다 더 난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자기가 꼭 지킬 테니 저보고 걱정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나마 혼자 싸안고 걱정하던 것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절 데리러 왔어요. 저 마감할 시간이면 일부러 둘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나왔다는 핑계로 저와 함께 셋이서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니 마음이 더 가볍고 조금씩 그날의 일이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조마조마하던 중에 결국에는 온 가족이 모인 시간에 그 인간들이 찾아와 버렸어요. 주말이라 셋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먼저 나가본 며느리가 다급하게 저와 아들을 불렀죠. 무슨 일인가 싶어 저와 아들이 현관 쪽으로 걸어나가니 그 인간들이 두꺼운 낯짝을 내밀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들은 남편을 알아보는 듯한 눈치였어요. 놀라는 기색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전 남편을 번갈아 가며 보았고 한참을 아무 말 없더니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미 어머니랑 이야기 끝나신 거 아니었나요?
대충 제 철을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만 초면에 아무리 아버지라고 한들 혹시 제 혈액형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들이라고 해도 적합성 검사에서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아니지. 애초에 그 검사라는 걸 받을 필요도 없을 수 있어요. 이미 며느리가 아들에게 언지를 해준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언젠가는 전 남편이 찾아올 걸 알았다는 듯이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가면서 말을 이어갔고 전 남편은 자신도 부끄러운 걸 아는지 벌개진 얼굴로 마지못해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적합성 검사라는 걸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이제 와서 이런 부탁하는 거 정말 아비로서 면이 안 서고 잘못된 처사란 건 잘 알겠다마는 내가 아직 죽기에는 이른 나이고 그리고 나한테 새끼라고는 둘뿐인데 아무래도 건장하고 남자애 날 빼다 박은 네가 가장 맞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 미안하다만 검사라도 한번 받아다오. 전 남편은 결국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을 꺼내고는 넙죽 아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그 여자는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눈치를 보았죠. 그런데 그때까지 아들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모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넙죽 절까지 하고는 펑펑 울며 아들에게 피랑 간 달라고 매달리는데 이상하게 아들은 침착했어요. 꼭 그런 전 남편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구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저는 아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슬며시 아들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절 바라보는 아들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동희야, 그건 아니야.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모든 생각 다 접어둬. 넣어둬. 이 엄마는 절대 그 꼴 못 봐. 안 돼. 알겠지? 아니야. 그러자 제 말에 동희는 절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다 괜찮다라는 듯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많이 봐온 미소였어요. 제가 힘들 때도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웃었거든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 진짜 이건 아니야. 이제 겨우 30이야. 당신 그리고 간이식 그거 그냥 뚝 떼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식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힘들어. 그리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 알아? 우리 엄마가 한 말 안 잊었지? 나 과부로 만들면 당신 지옥까지 쫓아간다고. 우리 아빠 일찍 돌아가셔서 사위는 오래 보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기억나지? 진짜 안 돼. 내가 반대야. 아무리 아버지셨어도 안 돼. 그러자 한참 우리 눈치를 보고 있던 그 여자가 이때가 기회라는 듯이 말을 얹었어요. 아니, 본인이 자기 친아버지한테 효도 한번 하겠다는데 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난리래요? 원래 수술동이 그런 것도 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생긴 것만 닮은 게 아니라 아주 이 사람이랑 판박이네. 효자야, 효자. 적합성 검사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가지 그래요? 얼른 가요, 우리. 그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 아들 팔을 이끌었고 더욱 황당한 건 그 땡기는 팔의 아들은 어떤 저항도 하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저와 며느리에게 괜찮다는 말만 하며 그 인간들과 동행했어요. 혹시라도 마음 바뀔까 무서웠는지 그 인간들은 아들을 자기네 차에 태우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너무 걱정돼서 그들이 탄 차를 뒤를 따라갔어요. 내 새끼 간 떼어갈까봐 제 간담이 서늘해질 지경이었죠. 저와 며느리가 급히 주차를 하고 병원 안에 따라 들어갔고 아들은 검사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밖 복도에는 그 인간들이 작당 모의를 다 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서 그 여자 멱살을 잡고 따졌습니다. 왜 내 새끼한테만 그래? 너 내 새끼 있잖아. 그 여자애. 왜? 걔는 안 된다디? 그러자 그 여자가 머뭇대다 아들이 들어간 검사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도 간이식 해줄 수 있다는데 걔는 딸이잖아. 키우면서 우리 털끝 하나 안 다치게 고이 키웠는데 그런 딸한테 어떻게 간을 빼내니? 아무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이 덜한 멀리 키운 아들간이 낫지 않겠어? 그리고 여태 이 사람이 너네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만 줄 알아? 안 그랬음 당신이 그 가게 운영하고 여유 있게 살았겠냐 말이야. 보은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 사람이 물론 그렇게 한 건 대가 없이 한 거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 당신은 아무 상관없잖아. 애 성인이고 30대나 돼서 여태 받은 은혜 갚겠다는데 뭐하러 나서냔 말이야, 나서길. 거의 눈이 돌아간 채 그 여자 멱살을 더 꽉 쥐었고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도 화가 나서는 밖에서 안에 들어간 아들을 향해 당장 나오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소리를 치자마자 아들이 바로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거의 들어가자마자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저와 며느리 손을 잡더니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전 남편과 그 여자는 당황해서 넋이 빠진 채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난 안 된대. 혈액형도 안 맞고, 그러니 당연히 간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서 검사지 적을 것도 없었어. 엄마나 이 사람이나 다 내 혈액형 몰랐잖아. 아니다. 엄마는 알 텐데, 나 엄마랑 혈액형 같잖아. 저번에 알레르기 검사할 때 확인했을걸? 저 사람은 O형이래. 엄마랑 난 A형이잖아. A형이 무슨 O형에 수혈을 해. 빨리 집이나 가자. 배고프다. 아들은 해맑게 웃으며 저와 며느리의 손을 더 꼭 쥐었고 남편 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어서는 다리가 풀려서 휘청했고 그마저도 아들이 절 확 잡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들은 중얼거렸어요. 자기 아들 혈액형이 뭔지도 모르면서 냅다 간을 달라니 어이없으면서도 귀엽네 귀여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차갑디 차가운 그때의 아들 얼굴은 요즘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도 민망해지더군요. 내 새끼 혈액형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진짜 내 새끼 맞구나. 피마저도 속일 수 없이 나와 같구나. 생김새가 전 남편과 똑같다고 해서 느꼈던 그간의 거리감이 다 우스울 정도로 아들과 저는 닮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오던 날에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니랑 아주 붕어빵이네요. 특히 웃을 때 인매가 판박이에요. 그리고 안사돈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우리 사위가 누굴 닮아 미소가 멋진가 했더니 우리 사돈 닮았네요. 이름표 안 달아도 누구 새끼인지 훤히 알겠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저와 아들이 누가 봐도 모자 사이로 보일 만큼 닮았다는 걸요. 세월이 한참 지나 지금은 며느리가 저랑 우리 아들 방구 소리도 닮았다고 하네요. 지난 시간 동안 아들을 외롭게 한 것, 어미로서 부끄럽게 행동한 것, 그 모든 걸 제 속 깊은 아들은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남은 여생 아들에게 제 온 사랑 다 퍼줄 생각이에요. 다 늙어보니 남편이고 나발이고 자식 새끼가 최고네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자분이 이혼을 당하면서 느낀 정신적 충격이 오래가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전 남편분은 참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네요. 자식에게 꾸준히 돈을 보냈던 건 자신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전 남편분 돈 일절 받지 마시고 영 끊고 사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